예, 반갑습니다. 지배현근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취득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주택 수에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택 소재지에 무관하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런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이제 중과세율을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되는데, 핵심은 이제 주택수 계산에 있다고 하는데,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만 갖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먼저 1세대 범위가 확정돼야겠죠. 그래서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1세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1세대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특례 규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금의 정석 일단 3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1세대 범위입니다. 먼저 1세대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 부분이 이제 양도세하고는 다르죠.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판정 시에도 1세대가 가지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그때 세대 범위는 어떻게 확인한다겠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취득세에서만큼은 실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표, 즉 형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족의 범위는 우리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위, 아래, 옆까지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내용은 이제 양도소득세 책편에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는 실질에 의해서 1세대 범위를 확정하는데 취득세는 형식에 의해서 확정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민등록표에서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근데 실제는 동일주택에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에 의거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세대로 판정하지만, 취득세에서는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독립세대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판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1세대의 범위가 확정됐으면은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이 세대를 주택 취득 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데 취득세에서만큼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1세대의 범위를 판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A주택은 아버지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B주택은 어머니가 갖고 있는데 자녀가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C주택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C주택은 언젠가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만약 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이 되기 전까지 자녀가 이제 어머니하고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C주택이 완공이 됐고, 그 완공된 이후에 취득세를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주택수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은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부모님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동일 세대로 보고, 그럼 주택수는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내거, 이제 세 번째 주택이 되겠네요.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몇 프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 자녀가 완공 시점에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주민등록표를 달리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완공 시점에 자녀 입장에서는 별도 세대를 이룹니다. 별도 세대를 이루고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꼴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독립세대가 되고, 그 독립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꼴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즉 취득가액, 분양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죠? 부모님하고 같이 그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택 계약을 한 이후에 실제 취득 시기,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취득했었을 때는 이제 잔금
그 지급일이 될 거고, 분양을 받았을 때 이제 완공일이 되겠죠. 그 전까지 자녀가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주민등록표에 분리되어 있다 하면은 이 자녀는 본인을 기준으로 세대를 요건을 별도 판정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함께 있었을 때보다 주택수가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갖고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법이 개정된 이후, 즉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분양받은 경우에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수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채, 두 채, 세 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설령 세대를 분가했다 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주택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법에 의하면은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분양받았을 때는 분양권 계약 체결을 당시에 주택수를 갖고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채, 두 채, 세 채가 되겠죠. 근데 세대 요건이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세대를 떨어뜨려 놨으면은 별도 이 세대를 갖고 이제 주택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독립세대 한 채인 꼴이에요. 세대가 계속 동일세대로 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세 채가 되겠고, 그러니까 주택수 판정하고 세대 기준하고 우선순위는 세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시켜 놓으면은 설령 계약일 현재 부모님하고 주택수가 합쳐졌다 할지라도 독립된 세대의 주택 수만을 갖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30세 미만인 자녀, 직계 비속이겠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그 직계 존속이 있었을 때 이 세대를 같은 세대로 보면은 주택을 취득할 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할 때 이게 주택수에 들어온다 하면은 나는 부모님을 모실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직계 비속에 대한 특례, 즉 30세 미만 자녀가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취득세는 어떻게 판정한다겠죠? 취득세는 주민등록표에 달리되어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0세 미만의 자녀도 주민등록만 떨어뜨려 놓으면 언제 이 주택 취득일 현재 떨어뜨려 놓으면은 독립세대로 볼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원칙은 주민등록표에 떨어져 있으면 독립세대로 보는데, 하지만 그 세대가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겠죠. 대신에 그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면은 독립세대로 인정해주겠다. 즉 주민등록표도 달리돼 있고 소득도 있다라고 하면은 독립세대로 인정해가지고 그 자녀의 주택은 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의 의미는 뭡니까?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월 73만 원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표상 주택 취득이 현재 분리되어 있다 하면은 자녀의 주택은 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인정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인 소득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마 지자체 담당자들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걸 갖고 이제 판정을 하는데, 내가 소득금액이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판정하는데 내가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이 1년 동안이 안 됐을 때는 담당자가 이제 재량으로 인해 가지고 재직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고 판정되면은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죠.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끊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라든지 사업소득자는 보통 1년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기준 금액을 판정하는데, 그 1년 동안 소득이
기준금액이 미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소급해서 2년 동안의 소득을 가지고 기준금액을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미성년자도 그러면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인정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임대소득이 계속 발생을 해요. 월 73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미성년자도 주소가 달리되어 있으면 독립세대로 인정됩니까? 라는 건데, 미성년자는 설령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년에 한해서 소득이 인정되고 주민등록이 달리되어 있었을 때 독립세대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계 존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65세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내 걸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과 자녀는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페이지 35페이지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A주택을 자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하고 이제 합가를 했습니다.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이제 합가를 하고, 그 이후에 A주택을 갖고 있는 자녀가 C주택을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한 채, 두 채, 그러면 두 채가 있다가 이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데,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래 몇 프로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했기 때문에 부모님 주택은 빼는 게 맞겠죠. 그럼 부모님 주택이 빠진다고 하면은 나는 두 번째 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겠죠. 즉 부모님의 주택이 나한테 이제 동일 세대로 봐서 그러니까 합산되느냐, 합산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근데 부모님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의문이 생기죠. 65세가 합갈 당시에 65세냐, 아니면은 내가 뭔가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그때 취득일 당시에 65세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되죠?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있죠. 양도소득세에서는 65세가 아니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간 경우 이 부모님의 주택은 내 주택이고 그 별도로 이렇게 봐가지고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동거 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규정이거든요. 거기에서는 합가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세 여부를 판정을 했거든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합가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그림에서 합가일은 부모님의 나이가 62세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택을 취득할 시점에는 65세예요.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직계 존속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를 합간 날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동일하게 직계 존속 동거봉양 합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취득세에서는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65세인데 직계 존속의 나이가 양도세에서는 60세다.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65세의 판정 기준이 주택을 취득한 날, 세대 합가일이 아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세대를 합간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세 여부를 판정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시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의 핵심은 내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가 핵심인데, 그럼 주택수가 확정이 돼야 하는데 그 주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만을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세대를 합산해가지고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수를 판정하는데, 이 세대를 판정할 때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직계 비속은 30세 미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이제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요건은 주민등록표가 달리되어 있고 주택 취득 기준일 현재,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월 73만 원 이상의 독립된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합가일이 아닌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이면 된다. 근데 이때 65세는 꼭 주택 소유자가 65세여야 되는 건 아니고 부모님 중에 한 사람만 65세를 넘으면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를 갖고 있는데 어머니는 내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63세고 아버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아버님은 65세다. 그러면 소유하지 않는 부모님이 나이가 65세가 된다 할지라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주택수 특례는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